중요한 거는 이 와중에 투자 포인트가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어떤 거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한남상부역 거래 못하는 줄 알고 있지만 일단 거래는 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도 되고 있으니까. 요건을 잘 따져봐야 되지만 네네. 그런 게 있고, 이 요건이 또 중요한 게 한남 2구역 때 또 등장합니다. 그렇죠. 한남 2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곧 날 거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이제 전매금지에 걸리겠죠. 그 직전에 지금 거래되는 게 좀 저렴하게 거래돼요. 물론 저렴하다 해도 3, 4, 5구역보다 저렴하단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대 그럼요. 자체는 좀 높긴 합니다. 최세 상위 재개발인데. 네. 그러고 한남상구역 관련해서는 토호제가 걸리는 걸로 결론이 나긴 했어요. 네. 이 얘기도 해드리긴 할게요. 일단은 조합원 지형도 금지화가 피한 매물을 샀다 하더라도 토호제가 적용은 받긴 받아요. 네. 이게 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 말 그대로 한남 상부역은 지금 부분 철거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거의 다 이주 끝났으니까. 네, 2주 다 끝나서 철거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멸실된 곳도 있고, 그쵸. 근데 멸실이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뭐예요? 빌라 거래하거나 단독주택 거래하는 거잖아요. 네.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파트가 될 입주권인 것 뿐이지, 입주권이죠. 예. 이게 주택, 즉 아파트는 아닌데 이거를 아파트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초법적인 행태인데, 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용도에 아파트 플러스 입주권 이러든가 그러니까 그런 뭐,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못하겠어. 일단은 서울시랑 국토부가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네네, 뭐 못하겠어요. 일단 변호사님께서 이거 소송 걸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네. 아무튼 좀 웃기죠. 그래서 우리는 건축물 대장상에 설령 멸실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그럴 거면 아예 한남 뉴타운을 다 지정하든가. 네. 참고로 진짜 지정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많이 안 그냥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과잉 규제하는데 토지는 일단 적용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설령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매물인데 거래 못 하느냐? 여기 실거주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집이 있지만 다 이주하고 공실이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 집은 철거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럼요. 이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나중에 재개발 다 끝나고 진짜 신축 아파트가 됐어요. 네. 신축 아파트가 완성되면 그때 준공 나고서 들어가라 네. 라는 거죠. 합사해 준다 이거죠. 예. 자, 어쨌든 지금은 실거주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파트 완공되면 들어가라. 그렇게 들어갈 사람만 사라. 그러니까 재개발 사놓고서도 그냥 투자로만 사놨다가 네. 나중에 전세 놔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 사고, 나중에 이거 실거주 할 사람만 들어가라라는 식으로 받을 수는 있다. 얘기는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한남뉴타운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한남뉴타운에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조합 분양가 그리고 분담금입니다. 조합문효과 나왔구나. 한남상부역 조합 분양가는 좀 예전에 나왔어요. 네. 상부역 조합 분양가가 이제 사실상 16억이죠. 16억 떴는데 미리 말씀드려요. 이 분양가로 못 갈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 20억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6억이면 거기 진짜 제일 싼 구축들 가격이야, 용산구에서. 그렇죠. 네. 그 이유 20억을 예상하는 이유가 네. 한남 2구역 84 타입 조합 분양가가 19억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16억, 19억을 우리가 조합원들 기준들 봤을 때 먼저 공사 비용이 얼마였을 때였냐? 한남 3구역 580만 원일 때, 그리고 한남 2구역 770만 원일 때 그 조합 분양가를 예상했어요. 네. 최근에 한남 4구역 시공사 선정됐거든요. 940만 원입니다. 네. 삼성물산은 900. 네. 그러네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도 착공할 때 되면 더 올라가겠죠? 왜냐면 사람들 생각하는 거죠. 솔직히 한남 3구역이 시공 선정할 때 830만 원이 낮은 금액이 아니었었어요. 그럼요. 네. 이때 당시 830만 원, 이야, 이게 확실히 하이엔드다 보니까 비싸게 가는구나 라는 식으로 얘기했었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 답이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2구역 770만 원, 그때 당시 와 비싸다 이랬는데 네. 지금 4구역 보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하지? 가 생각되는 거죠. 770만 원 하니까 상계주공 5단지에서 조합원이 시공 선정할 때 제시했던 금액이 770인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 맞아요. 예, 상계주공 5단지도 안 들어오는데 뭐 여기야 저걸로 갈 수가 없지. 예. 그쵸. 해서 예. 당연히 분담금 올라가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현실적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공사비 아낀다라고 하면 퀄리티 줄이면 안 되거든요. 아유, 저기는 퀄리티 줄이면 할 필요가 없지. 맞아요. 한남 뉴타운인데. 이 동네는 오히려 분담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네. 진짜 하이엔드급으로 네. 움직여야 되고, 비싸게 분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공사비 800이든 아무리 못해도 최소 800이고 네. 사실상 900대는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럼 분담금 원래 보던 것보다 몇 억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이게 생으로 올라가진 않고 일반 분양도 비싸게 할 같이 거잖아요. 올라가니까 따져봐야지. 예. 그러면 아무리 분담금 인상폭이 이렇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도 잘하면 실제 인상폭은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미리 해드리고요. 예. 근데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84 타입 분양이 없어요. 조합원들이 다 84 타입 이상을 가져갔다 보니까 25평 이하만 있다라는 것도 있고, 네.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보면 분담 금액은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한 10억은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한남 상구 조금 아쉬워. 예. 너무 네. 초소형이 많아서 너무 아쉬워. 그래서 네.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분담금이 얼마냐라는 거는 네. 분양가에서 권리가를 뺀 게 분담금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10억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네. 33평형 가는 매물들이 분담금액 10억 정도를 예상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33평 가는 게 좋은 거지 25평 좋은 분양은 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평 가는 것보다 33평 다 선호하잖아요. 아, 대형 가야지 한남인데. 예. 오히려 40평대 50평 갈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네. 통상적으로 30평대 가는 매물들 권리가가 한 10억 정도 많이들 떴어요. 네. 한남 2구역도 그렇고. 근데 이런 매물들이 분담금 10억 정도 예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치는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분담금 10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럼 분담금 계산하면 지금 거의 총매가가 30억 중반 넘어가요. 맞아요. 예. 그래도 완공되면 한남 뉴타운 입지가 어떤가요? 아유. 완공되면 그냥 기본 5, 60원 그냥 넘어갈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냥 뷰가 되든 안 되든. 네. 저는 반포랑 똑같이 갈 거라고 봐요. 예. 그러면 지금 반포 비조망권도 네. 지금 60억 향이 가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한남 뉴타운도 비조망권에도 5, 60억은 갈 게 눈에 보이고, 그러면 10몇 억 지금 훌쩍 분담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완공됐을 때 가치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재개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업성 따지고 분담금 따지고 하지만 진짜 고수는 그 사업성이, 대표적으로 한남 2구역, 3구역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유명하지만 네. 그래도 분담금이 납부했었을 때 가치가 있는 곳을 투자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한남 뉴타운은 분담금 내도 좋다라는 얘기 해드리고, 네. 사실 여기까지만 알면 또 하수. 한남 뉴타운이 분담금이 높다고 해서 으악 이러지만, 한남 뉴타운이 대표적으로 고분양가 고감평으로 한 곳입니다. 해당 관련된 사항은 저희 빠숑님 채널에서도 작년인가 한번 네. 이제 고분양가 시대 재개발 투자 전략 하면서 영상 맞아요. 올린 적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만 얘기하면 우리가 분담금액, 분양가, 감평가 이거에 대한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분담금액이 중요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남 뉴타운도 솔직히 33평 가는 커트라인에 걸린 그런 대지집은 막 8평 막 이런 애들이 분담금액이 막 10억씩 뜨는 거지. 그렇죠.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평균 감정평가 금액만 약 18억입니다. 그러면 아까 조합 분양가가 19억이라 했잖아요. 네네. 물론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네네. 이거 그대로 간다고 하면 분담금이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분담금 안 내고 환급 받거나 그렇겠네요. 대형 평수 가면서도 1+1으로 가든가 표준 편차가 거의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중위값에 있는 사람들은 뭐 또 분담금 낸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내는 거죠. 네. 식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 그냥 분담금 10억이라 해서 헉 하는 거는 상대적인 소액으로 관련 사람들이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괜찮다. 더군다나 이런 매물들이 또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또 싸고 그래도 우리가 소액으로 가는 걸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왜냐? 프리미엄 더 높아도 일단 진입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큰 거 매물이 가성비가 오히려 더 있는 경우들 오히려 40평대 50평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대형 평수들이 또 좋은 동호수에 배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고려하면서 움직인다더라. 그래서 한남뉴타운에 현금 40, 50억 들고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더라. 라는 얘기 해드리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남뉴타운에 대해서 이제 분담금 이슈까지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한남 4구역 얘기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2025년도 1월달에 가장 큰 이슈였는데 맞아요. 삼성물산이 한남 4구역의 승자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삼성이 여기 심혈을 기울여서 수주전을 했죠. 네. 그러면서 막 한남사가 삼성현대 빅2가 이게 딱 붙었었고 네. 그 결과 이게 조건들이 엄청나게 세게 붙었는데 네네. 결론은 삼성물산 윈으로 갔습니다. 그러네요. 삼성물산이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가 조건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랬었다 보니까 그래도 만약에 삼성이 이겨도 막상막하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압도적으로 삼성이 이겼어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 딱 조감도 보면 엄청 예쁘게 잘 해놨는데 네. 일단은 사실상의 랜드마크를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좀 기대해보고 있고 네. 이렇게 한남 4구역이 이렇게 선정이 되니까 최근에 또 시공사 이슈 됐었던 게 한남 2구역이 또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남뉴타운은 계속 이슈가 나와. 이것도 최근에 이슈가 조금 네. 정리가 됐는데 네. 관리처분 계획이 원래 한남 2가 21층 만들려고 하다가 다시금 14층으로 낮아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원래 건축심이 난 게 14층이었는데 14층이었죠 원래. 이거 21층으로 올리려고 했다가 일명 뭐 118 프로젝트인가? 그렇죠. 대우가 이거 제시해가지고 가겠다라고 했다가 우리도 한강뷰 만들어주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서울시가 안 돼 해줄 수 없어 돌아가 이래버리니까 네. 그냥 깨갱하고 남산뷰를 완전히 신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됐고 그게 남산뷰가 그러면 아니고 재벌가뷰 아니에요? 그래요? 자, 앞에 가리는 거 싫으니까 아마 그 엄청난 분들이 싫어하셨을 것 같은 느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 보니 이 남산 조망권으로 갔다가 이게 결국은 계속 싸우냐 마냐 했다가 그냥 받아들이기로 이대로 가자 했죠. 네. 하면서 갔고 총회를 했죠. 그런데 일단 총회는 했는데 네. 총회와 별개로 아니 한남 2구역 대우 이곳이 괘씸한 거죠. 네. 야, 너네 이거 128 프로젝트에서 수주해놓고 안 되면 너 시공권 반납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네. 재신임 재신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참고로 재신임 투표 한 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하겠다고 조합장이 대우 네. 바꾸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게 사실 또 리스크였었어요. 한남 2구역에 대우 바뀌면 이거 안 된다. 또 속도 관리처분 총회까지 됐는데 시공사 바뀌면 다 올스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한남 2구역의 리스크였는데 시공권 지키면서 네. 그래도 좀 아슬아슬했거든요. 아슬아슬했는데 여기 나오죠. 재재신임 투표를 하면서 시공권 지켰고 잘 됐어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잘 됐다라고 봐요. 그렇죠. 대우도 서밋 브랜드로 가니까 잘 짓는 것도 있고 여기서 아까 상계 5구역 얘기하셨잖아요. 여기서 시공권 박탈하면 안 그래도 지금 대우 공사비 770이었는데 네. 지금 여기서 가도 올라갈 건데 네. 새롭게 시공사 선정하면 일단 기본 940부터 출발입니다. 시간도 늘어지고요. 시간이 늦은 게 더 크죠. 네. 그러면 뭘 어떻게 일단은 바꾼다 해가지고 128 프로젝트 될까요? 안 되거든요. 이거는 독일에서 맡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 서밋 내팽겨치고 어떤 시공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뭐 한남뉴타운에 아무것도 못 잡은 GS가 뭐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외로는 사실 누구나 인지하는 탑티어 브랜드들은 이미 한남뉴타운 깃발들 다 꽂았기 때문에 네. 올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남 2구역이 이건 호재다, 잘 됐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2024년도 4월달에 건축심의가 통과가 되어서 그래서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도 여기 써 있죠? 네. 2,500세대 네. 정도 공급이 되고 한강변에 맞부딪히고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들 평지. 가장 평지. 선호하고 예. 또 이렇게
한남뉴타운 보면 계속 이렇게 경사가 가거든요. 네네. 5구역에서 한 3분의 1 정도부터 경사가 급격하게 그렇죠, 심해지면서 그렇죠. 4구역을 하고 네. 3구역을 하고 2구역을 하고 이런 식인데, 왜냐면 당장 바로 옆에 있는 데가 그 서빙고동에 음. 이제 신동아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이니까 이쪽으로 해서 평지 쪽에 있는 것도 있다. 네. 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좋은 곳이고, 잠수교를 끼고 있죠. 여기는. 예. 근데 여기는 DLENC 아크로로 갑니다. 네. 아크로로 가는데 조금 여기는 사실 DL이 10년 동안 공들인 곳이라서 예. 침을 너무 많이 나와서 다른 데가 감히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 뭐 재미가 없었죠. 다른 조합들은 2구역도 그렇고 3구역도 그렇고 4구역도 그렇고 빅매치가 되면서 네. 조합원들은 솔직히 경쟁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렇죠. 우리 막 조합원들 막 왕으로 모시면서 이때 한번 막 큰 소리 쳐보지, 언제 한번 큰 소리 쳐요. 그런데 사실상 계속 단독 입찰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경쟁 입찰 붙이겠다 했지만 누가 들어가요? 누가 봐도 아크로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열려 있다라고 하냐 아무도 안 믿거든요. 예. 그리고 솔직히 아크로가 좋잖아요. 왜 여기에 막 다른 브랜드가 뭐 어정쩡하게 들어가서 될 것도 아니니까. 지금 어떻게 한남뉴타운은 이제 다 다른 브랜드가 들어왔어요. 네.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아크로 한남으로 이번에 가고, 안 그래도 오늘 보니까 이제 얘기 나왔더라고요. 한남 5구역 네. 홍보관 이제 초대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입찰 내용들도 이제 조합원들한테 제보될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공식적으로 한남 5구역이 그렇다 해서 시공 경쟁 입찰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조합들 한 것 참고해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 지어줄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한남뉴타운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었는데 네. 이 사항들이 싹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너무 좋았어.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와중에 투자 포인트가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어떤 거 있죠? 의외로 저는 한남뉴타운에서 네. 아까 현금 아무리 못해도 대출 풀로 땡겨도 20억 초반에서 중반, 네. 난 현금으로 대출 없이 가겠다 하면 거의 30억 가까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드렸지만, 예. 지금 현재 의외로 기회가 한남 2구역이 있다. 한남 2구역이요? 네. 왜요? 왜요? 우선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남 네. 2구역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네네. 전매금지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1, 2억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게 1번. 그렇죠. 이렇게 싸게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런데 사람들 1, 2억 싸도 입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 여기는 한강변이잖아 라고 하는데, 솔직히 뭐 물론 가봐야 알긴 하겠는데, 왜냐면 시공사들이 할 때 뭐 설계 잘해가지고 네네. 뷰를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반포에서 지어도 30평대 뷰가 다 안 되는데 네. 30평대 기본적으로 뷰를 운이 좋으면 받는 거고 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4, 50평대도 뷰가 다 된다라는 보장을 못 하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어쨌든 뷰가 안 된다라고 하면 굳이 3, 4, 5일 필요가 있을까? 그럼 좀 싸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가 1번. 좋네요. 일단 예. 지금 싸게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남 2구역은 음. 투자 금액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요? 왜냐? 왜요? 이제 입찰 조건들 보면 이제 나중에 한남 5구역도 플러스가 되긴 하겠지만, 네. 보면 와, 정말 좋은 게 한남 2구역이 이주비 공약이 150%를 걸었습니다. 와. 권리가가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러면 15억 이주비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야. 그 최저 이주비 공약을 10억을 걸었거든요. 멋있다. 예. 그런데 한남 이게 계속 업데이트된 거예요. 한남 3구역은 이주비 100% 공약도 그때 처음 봤는데 업데이트가 됐고, 한남 4구역은 받고 더블로 가 150 받고 예. 그리고 세대당 최저 이주비도 12억 걸겠다 아, 예. 하면서 이제 한남 4구역 레미안이 이렇게 걸었죠. 그리고 중도금 빵빵백으로 빵빵백으로. 다 걸어서 그냥 예. 분담금이 10억이든 12억이든 뭐 계약금 정도금 없어. 일단 모르겠고 예. 입주 때까지 미뤄. 네. 그리고 한남 3구역 입주로부터 1년, 2구역 입주로부터 2년, 4구역은 2 플러스 2? 뭐 뭐야? 뭐 아무튼 야, 뭐 별게 다 나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갔는데, 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 이주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4구역은 150% 걸었고 5구역도
봐야겠지만 그 정도 걸겠지 뭐. 설마 네. 뭐 150은 몰라도 100도 안 걸까라는 생각은 해요. 모르죠. 또 이게 경쟁이 아니었으니까. 잡은 물고기 하면서 어떨지는 가봐야겠지만 가두리 어머니 같이. 가두리 그럼 이제 조합원들이 분노해. 이럴 수 있겠지만 상부역도 100% 했는데 100% 가지 않을까 네. 보고 있고 빵빵백 당연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남 2구역 이주비 조건이 150%인데 저는 사실 이주비 150% 실행된 게 2구역이 현실화가 되면 전무후무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겠죠. 예. 일단 4구역도 공약을 걸긴 했지만 일단은 대우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참고로 대우가 현금이 좀 많긴 하기 때문에 네네. 뭐 공약을 안 지킬 것 같진 않지만 사실 못 본 공약이니까 네. 끝까지는 가봐야겠지만 적어도 한남 3구역이 현대건설 공약을 지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주비가 보통 30평형대 가는 매물들은 권리가 10억 정도 많이들 떴어요. 이 구역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주비 10억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최저 이주비도 10억은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아까 대출 받을 때 현금이 기본적으로 대출 없이 가려면 28억. 그래도 대출 풀로 땡기면 뭐 20억 초반대에서 네. 대출 한 7억이든 받아서 간다 네. 라고 했었을 때 7억이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 원리금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자 납부연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죠. 600만 원씩 내야 돼요. 근데 4구역이나 5구역은 입주까지 한참 걸리니까 한참 나오죠. 원리금을 매월 5,600씩 계속 내면 솔직히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근데 한남 2구역은 네. 지금 빠르면 9월, 10월 정도에 관리처분 인가 난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것도 원래는 6월 달에 날려고 했다가 늦어진 거예요. 그런 식이면 실제로 이제 이주가 바로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하니까 네. 대출을 받아도 반년에서 길어야 1년 정도만 대출 딱 받아놨다가 네. 상환해버리면 되죠. 이주비로. 네. 브라보. 네. 그러니까 현금 부담이 내가 현금이 20억 초반 중반 있다 하더라도 그 한남 절반을 주는 거네. 4, 5구역을 갈 수는 있지만 네. 대출이자 부담이 있어도 예. 이 구역은 그런 게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주비를 풀로 땡기면 되고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 한남 3구역도 똑같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한남 3구역이 네. 1주택자는 기본 이자율 이게 한 3.8에서 뭐 한 4% 정도 받았고요. 추가 이주비는 좀 금리가 높아요. 한 6% 정도 되는데 6% 싫어하면서 안 받은 사람들도 많고요. 이주비 있다 하더라도 원조합원들 보다 보면 여기 전세 해봤자 1, 2억밖에 없는데 그럼 난 뭐 필요한 거면 받을게. 이주비 3억 받은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거의 매매 금액은 막 30억 넘어가는데 이주비 3억밖이야.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 많이 필요한데 네. 한남 2구역은 오히려 대출 풀로 땡겨서 20억 초반대에서 움직여 놓고 이주비를 풀로 땡겨가지고 상환시켜버리자 라는 플랜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 이자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네. 이 이자가 후취이자입니다. 지금 이자를 낼 필요는 없다. 다달이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입주할 때 한 번에 다 네.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현금 흐름상의 부담이 없죠. 예. 그냥 분담금 예를 들어 이자 총액이 1억이다. 1억은 뭐 그냥 비용이라 생각해버리고 네. 그 이상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한남 2구역이 오히려 지금 기회라고 볼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갖다가 LTV 150% 이렇게 어떻게 갈지 봐야겠지만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한남 2구역도 많이들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일단은 한남동이 깃발을 꽂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현금 20억대에서 투자하려고 하면 네. 뭐 없어요. 안 그래요? 그쵸. 잠실도 현금이 부족하고요. 네. 아니 대치개포를 가려 해도 그 현금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갭 투자도 안 되기 때문에 진짜 30억 넘게 조달해야 전세가율이 되거든요. 낮으니까 거기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토호제니까 실고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20억대에서 볼렸을 때 한남 뉴타운만한 데가 없다더라. 네. 이 한강벨트 딱 갈렸을 때 한강벨트, 한강변, 한강뷰는 내가 못 가도 한남 뉴타운 진입하렸을 때 제일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한남 뉴타운 사람들이 왜 주목하느냐? 네. 무엇보다도 비교군이 더 올랐잖아요. 그렇죠.
반포 압구정은 10억, 20억씩 올라갔으니까 한남 뉴타운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1년 사이에 5억 넘게 뛰었어요. 물건에 따라서 5억, 10억 올랐거든요. 그래도 비교군이 더 올라가니까 네, 상대적으로. 조합원들 입장에서 우리 더 올라가야 돼 하면서 매물도 많지 않고요. 네네. 정말 귀한 게 한남 뉴타운이고 실제로 완공되면 더 비싸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